어제자 주요 시사 방송들 사장남천동, 매불쇼, 뉴스공장 이쪽에서 나온 얘기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역시 정치권 이슈가 뜨거웠네요. 네, 그렇죠. 특히 뭐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부터 해서 이전 정부 수사 상황까지 다룰 내용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복잡한 내용들 핵심만 딱딱 짚어서 여러분이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더 깊은 내용은 각 방송 원본 링크 쪽에서 확인하시면 더 좋고요. 자, 먼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기자회견, 이거 정말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형식이 좀 파격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많았어요. 네, 맞아요. 기자들하고 거리를 확 좁히고 뭐 눈높이 맞추고 질문자도 그 자리에서 바로 추첨하고. 네, 명함 추첨, 그거 참 신선했어요. 지역 언론도 화상으로 챙겨주고. 그렇죠. 심지어 어떤 기자들은 명함을 막 접거나 구겨 넣었다는 그런 뒷얘기까지 나왔다니까요. 그만큼 좀 소통하려는 의지가 보였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네, 기존의 좀 권위적인 모습에서 벗어나려는 시도,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투명성, 접근성 이런 걸 강조하는. 앞으로도 좀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런 메시지로 읽히지도 하고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내용 면에서는 그 인사 문제에 대한 발언이 좀 인상 깊었어요. 내다 발도 아니고 네버 다이. 아, 네. 그 표현이 좀 화제가 됐죠. 이게 뭐 속임수 이런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한 임무를 썼다. 이런 취지로 읽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도 필요하면 교체할 수 있다, 여지도 남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하청 노동자 임금 체불 방지법 추진, 이것도 노동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대목이었죠. 네, 민생 문제, 특히 사회적 약자를 좀 챙기겠다는 방향성을 확실히 한 것 같아요. 자료들 분석도 대체로 그런 쪽으로 좀 맞춰져 있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이전 정부 관련 수사 상황, 이것도 계속 진행 중인데 사장남천동 자료 보니까 재밌는 비교가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생중계 시청자 수랑 거의 같은 시간대 윤석열 전 대통령 공판 중계 시청자 수? 네. 그 대비가 엄청났죠. 17만 명대에 387명이었나요? 네. 뭐 이게 현재 여론의 관심이 어디로 쏠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분석이었어요. 그렇죠. 대중의 관심 이동을 좀 보여주는 지표일 수 있겠네요. 근데 수사는 수사대로 또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한덕수 전 총리 관련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는 얘기가 매불쇼 쪽에서 있었죠. 네, 그 내란 당일 국무회의 전에 윤 전 대통령 독대하고 나서 뭔가 문건을 들고 나오는 CCTV 장면, 이게 확보됐다는 거예요. 이게 기존 해명이랑 좀 안 맞는다는 거죠. 뒷주머니에서 발견했다,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거가 될 수 있죠. 거기다 국무조정실장 진술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수사가 좀 빨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관측이 나와요. 이상민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 때 거액 현금 다발이 나왔다는 JTBC 보도도 있었고요. 이것도 좀 파장이 있을 것 같고. 네, 관련자 진술이나 물증이 계속 나오면서 수사가 좀 확대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 이 사람의 허위보고 의혹이 계속 핵심 쟁점인 것 같아요. 네, 매불쇼에 나온 김종민 변호사 분석이 좀 흥미로웠는데, 만약에 임 전 사단장이 사건 초기부터 좀 거짓 보고를 했다면, 예를 들어 둑이 무너져서 빠졌다, 뭐 이런 식으로, 네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대통령 경로설의 시작점이 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단순 과실이 아니라 뭔가 좀 은폐 시도랑 연결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번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치 담론이나 미디어 환경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어요. 사장남촌동 자료 보니까 나경원 의원 발언 관련해서 팩트체크를 했더라고요. 외국인 부동산 투기. 아, 네. 실제 통계는 외국인 주택 보유율이 0.4% 정도고 중국인은 뭐 0.06%다. 이걸 제시하면서 비판했죠. 그리고 또 그 북한 핵폐수 방류설. 이런 근거 없는 정보가 막 커뮤니티 통해서 퍼지고 이걸 또 정치인들이 받아서 확산시키는 현상. 이것도 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네, 그런 가짜 정보들이 어떻게 정치 담론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특히 정치인들이 검증 없이 이런 걸 퍼뜨리면 사회적 혼란이 너무 커지니까요. 그렇죠. 행정력 낭비도 심하고. 미디어 자체에 대한 반성도 있었죠. 매불쇼에서 그 OBS 기자 비판했던 거. 아, 엠바고 파기 관련해서요? 네. 근데 알고 보니 대통령실 엠바고 요청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정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언론의 역할과 책임, 이걸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부분이었죠.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쭉 자료들을 훑어보니까 새 정부의 뭐랄까 소통 방식 변화, 그리고 이전 정부 수사 진행 상황, 또 정치 담론의 문제점까지
큰 흐름들이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오늘 얘기 나눈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의 정치 리더십이나 정보 유통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디지털 시대의 시민들은 과연 어떤 소통과 투명성을 원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제공해드린 원본 자료 링크 꼭 확인해 보시고요.